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한 칸 협공 후에 손 뺐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들 바둑에서 손 빼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애기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화 참고하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목에서 나를자 골침의 한 칸 협공, 최근 유행하는 정석입니다. 이때 만약 흙이 바로 받아주지 않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102점 사이에 침입해 있는 흙 한 점을 바로 붙여서 좀 공격하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이 붙여가는 수를 둔다면 흙은 이 끼우는 수가 성립합니다. 붙이는 수가 일감인데 이 끼어가는 수로 인해서 귀에서 흙이 아주 쉽게 자세를 잡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래편을 단수 치더라도 흙은 빠져나와서 백이 이제 한 점이 축으로 잡히는 자리와 또 귀에 한 점 끊기는 자리가 맛보기로 백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요. 먼저 그 돌수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백의 귀에서 시작된 귀인데 변화인데 지금 백의 수가 좀 두 수나 더 많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은 꽤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야 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결과는 백이 망했습니다. 백이 좀 중복이고요. 돌수가 많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는 좀 본전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자, 백으로서는 이 끼움수에 바깥으로 단수를 쳐서 이 봉쇄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물론 두터움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끊어가는 약점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호구를 쳐서 지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행마가 되겠고요. 이때 흙은 이제 늘어서 살아두게 되는데, 흙은 완생이고요. 또 너무나도 쉽게 자세를 잡아서 좀 실속 있게 귀살이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백으로서는 좀 실속이 없는 결과입니다. 물론 아주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감으로 붙여가는 수가 떠오르는 장면인데 저희가 좀 바둑에서 좀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고조장단을 맞춘 색감 벌림에 가운데 돌이 들어있을 때는 이 돌이 높게 있던 낮게 있던 거의 붙여가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끼어가는 수로 인해서 백이 실속이 없는 결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한 칸 협공에 만약에 손을 빼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은 백이 붙이는 수가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입구자로 흑도를 가두는 수가 지금 형태에서 최선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좀 프로들 시합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백은 입구자로 흙을 봉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흙이 밀면 막아서 젖히는 수는 끊어서 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산다면 빈쌍각으로 치받아서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형이고요. 이러한 모양에서 또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흙을 추궁하는 급소가 되는 형태인데 살긴 살았지만 흙으로서는 살아도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곳을 밀더라도요. 백은 이제 끊어서 사석 작전으로 한 점을 버리면서 이제 흙을 추궁할 수 있는데 흙이 살아도 망한 결과입니다. 반대편으로 막더라도요. 이렇게 막아놓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작게 살아서 흙이 불만이고요. 자, 살려주더라도 조금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이 붙여가는 수의 변화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두터운 형태가 완성이 된 모양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살고자 한다면 일단 우형이고 굉장한 속수이기 때문에 살려주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흙은 이 한 점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중앙 쪽 밀어가는 이 교환 자체로 약간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흙으로는 좀 손해가 되겠고요.
이 형태에서는 3, 3의 자리를 붙여서 두어가는 것이 이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좀 정석 후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의 의미는 만약에 귀를 젖혀두면 이때는 이제 배석에 따라서 중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중앙으로 이렇게 호구를 쳐서 우영이지만 단수를 당하더라도 늘 때 끌고 나오는 이러한 진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배석이 조금은 받쳐주어야 돼요. 제가 배석상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변에 응원군이 없기 때문에 백이 흑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또 공격을 통해서 상변에서 꽤 이득을 보면서 또 흑은 여전히 미생이 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무거워요, 굉장히. 공격하고 싶지만 흑도 마냥 두텁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곤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흑도 이제 약점을 뭐 한 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넓게 넓혀서 지키는 것이 좋은데 이 자리가 워낙 아파요. 이런 급소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조금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석에 따라서는 주변에 좀 돌들이 흙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102점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석에 따라서 둘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형태가 나올 경우에 또 다시 손을 뺀다면 백이 막아서 만족이에요. 이 형태도 종종 등장하는데 백이 꽤 두텁습니다. 그래서 둔다면은 흑은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수의 최선은 붙임이에요. 그러면 백도 그냥 살려주는 것은 싱겁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젖혀놓고 이때 배석에 따라서 호구를 쳐서 좀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 흑으로서 가볍게 귀를 따라 젖히는 수가 지금 형태에서의 최선인데요. 이제 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앙으로 너무나도 쉽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흑이 만족이죠. 그래서 백도 단수를 치더라도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흑을 살려주면서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형태고요. 흑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좀 백에게 두터운 모양을 내주게 돼요. 한 점을 잡더라도 또 귀중한 선수를 백이 가져가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고요. 흑도 넘는 수는 보류하고 한 점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점을 잡으면서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백도 막아서 한 점을 잡지 않아요.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손을 빼고 진행할 경우에 축이 유리하다면 끊어가는 수도 추후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수가 실리로 이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득이 없다라는 거고요. 끊는 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프로들 바둑에서 정석 후에 한 칸 협공 유행 정석이고요. 손을 뺐을 때 입구자를 씌워서 붙이면 젖혀가고 젖히면 단수 쳐서 이렇게 단순하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새로운 변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법인데요. 흙을 살려주면서 두터움을 쌓을 수 있는 호구의 좀 약간 우직해 보이는 호구 지킴수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호구를 지키면 단수를 치고 흑은 일단 기분 낼 수는 있는 장면이고요. 일단 단수 한 방 치고 흑도 약점이 남아서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호구로 지키고 싶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백에게 이 막는 수를 허용해서 백이 만족입니다. 흑도 이제 살아는 있는데요. 선수를 잡고 이제 손을 뺄 경우에 입구자를 두고 이제 두 집 내고 간신히 살아야 되는데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작게 살았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고요. 호구를 쳐서 상대도를 이제 살려주겠다라는 의도인데 일단은 모양은 이 단수 한 방을 맞아서 당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호구를 치면 꽤 두터운 모양을 갖출 수가 있더라고요. 흑도 지금은 이어서 이제 중앙 진출하는 것을 엿보는
좀 단단하게 행마하는 것이 정수인데 백도 입구자로 지켜서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한 번 더 지키면 후수여서 흙이 불만이고요. 흙도 손을 빼긴 빼야 되는데 백에 좀 당장 이러한 약점을 추궁할 수는 없어요. 이 약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흙도 좀 얇기 때문에 무리가 되겠고요. 둔다면은 뭔가 주변에 돌이 있어야 이런 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를 엿보는 일종의 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의 약점을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모양에서의 날카로운 잽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 건너붙여서 끊어가면 이 백도를 끊어서 양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의 모양을 약간 활용하면서 좀 약점을 끊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좀 약간 중복시키면서 한번 잽을 날린 후에 손을 빼서 진행을 하는데 이 형태를 이제 백이 일선의 치중 가서 좀 추궁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어서 받는다면 사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흙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곳을 붙이더라도 끊겨서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궁도를 파호당하면서 전체가 잡혔죠. 그래서 흙은 귀의 두 점을 흙으로서 굉장히 아픈 자리인데 이 들여다보는 수, 치중수로 인해서 흙은 귀의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끊겨서 백도 이 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변의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꽤 강력하고요. 주변에 응원군만 하나만 있더라도 흙의 사활이 바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를 사실은 살려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두텁게 외벽을 쌓는 이런 수도 유력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실전에서 기회가 된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프로들이 사실 기존의 이 정석 후에 이제 손을 뺄 경우에는 입구자를 두어가는 이 행마가 좀 많이 알려진 수법이어서 많이 두어지고 있는 정석 후의 정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호구를 쳐서 좀 단수는 아프지만 흑도를 살려주면서 약간은 우직하게 두면서 두터운 외세를 가져가는 이러한 진행은 아직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화 참고해 두셨다가 또 이렇게 노림수를 남겨놓는 이 자리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사활에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사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도를 넓혀서 받아주면 이때는 살아 있습니다. 네, 백도 이제 끊어서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노림수가 남아있는 형태여서 저는 이 모양 한번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구 치는 변화까지 알려드렸는데 가끔 배석에 따라서 이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어서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 만약에 흙이 그냥 흑도를 살리고자 한다면 일단 중앙에 진출하는 척하면서 다시 이렇게 빈삼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삼각으로 외벽을 내주고 만약에 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살고도 망한 결과예요. 작게 살아서는 불만이고요. 그래서 흙도 백에게 최대한 흠집을 남겨야 됩니다. 흠집을 남기는 수는 중앙에 끊는 수가 지금 유일한 상황인데요. 참 이때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애기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을 버리는 건데요. 저도 물론 돌 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항상 좀 재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 끊어가는 수를 두었을 때 사실 백이 그 귀의 흙의 사활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화점에 붙여서 궁도를 좁혀가는 진행으로 두었을 때 흙이 지금 보시면 귀에서 사활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곳에 늘더라도 치중 가서 잡혔습니다. 일견 보기에 아주 곤란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는 살아도 불만인 경우가 많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잡아도 불만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일단 흙에게 기분 좋은 단수 한 방을 내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흙은 귀의 뒷맛을 남긴 채로 중앙을 늘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한 번 더 지켜서 흙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좋은 결과예요. 애초에 백의 귀에서 시작되었고 또 한 번 손을 뺀 상태에서 3대 1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돌수가 100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흙은 돌을 버렸지만 바깥에서 이 2번을 더 두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이득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돌을 잡고도 흙에게 외세를 내주어서 백은 불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도 흙돌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바둑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백은 중앙 쪽을 늘어서 두어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흙도 끊어서 약점을 하나 남기고 다시 빈삼각으로 치받아서 백도 막았을 때는 우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그냥 두고 끊는다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수순의 묘인데 먼저 끊어놓고 늘 때 다시 두어서 빈삼각을 유도하는 행마가 되겠습니다. 백도 한 칸이 좋고요. 그냥 막는 수보다는 한 칸이 좋고 흙은 다시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살아둡니다. 이때 여기서 백도 뭐 흙 한 점을 잡아서 뭔가 진행할 것 같은데 축도 봐야 되고요. 일단은 이수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손을 빼고 일단락을 시키고 손 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도 상호 호각이니까 이 변화도 참고해 두셨다가 배석에 따라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칸 협공 후에 손을 뺐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포인트는 일감으로 떠오르는 이 붙임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입구자가 정수인데 입구자를 두었을 때는 일단 귀에 붙임으로 백이 젖혔을 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군이 있는 상황에서는 호구를 쳐서 끌고 나오는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돌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를 젖히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가장 쉽게는 단수 쳐서 서로 살려주게 되면서 백은 귀중한 선수를 가져갈 수 있고요. 타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프로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예요.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조금 더 두터움을 좋아하신다면 호구 치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석 후에 치중수가 좀 노림수로 남아 있어서 저는 이 변화를 한번 두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있는 수도 예를 들어서 흙이 그냥 살아둔다면 불만입니다. 일단은 끊어서 돌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잡아준다면 오히려 흙은 기분 좋은 단수 한 방까지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어서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이고요. 살기 전에 중앙을 먼저 끊어놓고 늘어서 받을 때 다시 이렇게 빈삼각으로 절면 수순으로 자세를 잡아서 이제 사는 것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최선의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한 칸 협공 후에 입구자의 변화,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니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